네, 중요한 이벤트 결과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국내에서는 어떻게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과장님과 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는요,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 매물이 출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네네. 그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사실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그것이 반대로 1% 정도의 하락으로 되돌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이 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미국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제한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일부는 이제 현금화를 진행을 한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불확실성이 빠지게 되면서 네. 또 흔들리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경제 지표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잘 나오면 오히려 안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간밤에 또 잘 나왔나 봅니다. 네, 고용지표가 역시나 견고하게 나온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도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건설 지출 관련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의외로 견조하게 나오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그래도 탄탄하다 혹은 아니면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랬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스위스커트에서는 이 고용지표 관련돼서 덜 매파적인 연준이 주가와 채권 반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며 연준의 톤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는데 시장에 위험이 있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랠리 자체가 인플레의 기대와 인플레 자체를 올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은 이런 부분을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 즉 증시가 랠리가 나오는 것을 연준이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슈왑 금융 리서치 센터에서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맞아요. 연준은 이 긴축을 더 강화하고 더 오래 긴축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뭐 역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이제 JP 모건에서는 2023년도 1분기 중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지나서 둔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2023년도 1분기가 지나고 나서 멈추기는 하겠지만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지표가 높아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FOMC 회의에서 75bp, 12월 달 50bp, 그리고 내년도 2월 달에 25bp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1.6bp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랬군요. 4% 초반대에 있게 되고 2년 국채 금리는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제가 50bp가 가장 주된 확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뀌었나요? 이런 부분이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5bp 인상 확률이 50.3%로 약간 더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세게 나오겠구나 하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이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 많이 좀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빅테크 종목들이 좋지 못했어요. 그랬군요. 애플 같은 경우에 한 1.75% 정도 하락이 되었었는데 이 폭스콘에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노동자들이 다 이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돈을 더 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돈을 어. 4배를 일시적으로 더 네 배요? 예,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가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인도에서 이제 과징금 관련된 부분이 예, 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 같이 역시나 이제 이 경기 침체가 나오게 되면서 네. 광고에 대한 수익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부정적이네요. 라는 부분이 상당히 언급을 받게 되면서 네. 구글이 한 4% 정도의 하락 그리고 아마존이 한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었는데 네.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시가총액 1조 달러 미만으로 이제 아.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그렇군요. 많은 부분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다. 옛날에 1조 클럽 올라가지고 흥행되고 막 이랬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었는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랬군요. 전반적으로 실적은 좀 좋았었고 네네. 그에 따라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버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시장에서 1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3분기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됐고요. EPS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밑돌기는 했습니다만 네. 4분기 때의 가이던스 관련돼서 생각보다 높게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충분히 이제 상쇄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군요. 이 CEO 같은 경우에는 네. 이 10월 달에 이 모빌리티 등 전체 예약에 있어서 최고 달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수요가 이런 있군요. 부분 상당히 이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게 되고 그에 네. 따라서 수요가 많은 부분 증가가 되고 있음을 이런 예약 건수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뭐 리프트라든지 아니면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도 한 3에서 한 4%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공유 쪽에서의 좋은 흐름이 이제 우버로부터 시작이 됐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제약바이오 쪽과 반도체 쪽에서 특이한 종목들이 있었네요. 네, 화이자 역시나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 장 시작 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었고 역시나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화이자 하게 되면 백신 관련된 그렇죠. 종목이기 네. 때문에 네. 뭐 백신 관련된 종목이 좋겠느냐? 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 있긴 끝물인데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관련돼서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연간 가이던스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러한 이제 이 백신 관련된 종목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이제 나오게 됐었고요. 예.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에도 한 4.6%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됐고, 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백신 관련된 다 종목들이 좋았네요. 뭐 오랜만에 네. 일부 상승이 나왔다라고 그러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AMD가 실적 발표를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장 마감할 때는 0.67% 하락을 했었는데 네. 시간에서는 한 4%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게 됐었고요. 실적이 잘 나왔나요?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실적은 잘 나오지 못했어요. 아, 그랬군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네. 역시나 컨센서스 대비 가이던스도 나쁘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통상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은 예. 뭐 컨퍼런스 콜에서 뭐 무언가 또 다른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이 시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MD와 관련된 실적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예, 실적에 따라 좀 엇갈리는 장이 되겠는데요. 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에서의 종목은요,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의외의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미국 시장과의 연관성은 상당히 좀 떨어져요. 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연관성은 하고요. 떨어지는데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네.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제 장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됐었는데 네. 2분기 실적도 좋았었는데 3분기 실적도 역시나 좋게 나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북경 한미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매출 호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졌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뭐 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북경 한미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미약품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네. 이 로슈젯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이제 이루어내고 있다. 이 점이 상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었었고, 롤베돈 관련돼서도 이 원액 매출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네. 자회사인 JVM에서도 수출에 대한 이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이러한 실적을 견고하게 만들어줬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도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나서 맞아요. 방향성이 조금 뚜렷해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경기와는 조금 무관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일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지오티닙 관련돼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2023년도에는 이제 이 상반기에 내시 치료제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 때 이제 이것이 추가적인 임상이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을 결정을 받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도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접근이 한번 가능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미약품을 뭐 목표가는 얼마나 잡으세요? 목표가는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33만 원에서 36만 원도 제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한 28만 원에서 30만 원권 선을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로 잡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자체가 사실상 요즘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탄력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얼마만큼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기하고는 조금은 무관한 종목이자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앞으로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증권사보다 조금 더 낮춰서 목표 주가 28만 원에서 30만 원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 오늘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